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단호함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요구성 행동입니다. 요구성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요구성 행동을 단호함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일관적인 결과값을 반려견에게 제공하는 단호함을 갖추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그 단호함만 가지고 있으면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을 그냥 뚝딱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은 사실은 단호함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호함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그 전에 이 요구성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부터 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겠죠. 너무 당연히 반려견은 간식을 먹고 싶어하고, 반려견은 놀고 싶어하고,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호자가 자기에게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반려견들은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나에게 얼른 해주길 바라고, 그것을 더 빨리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촉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이 요구성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려견들이 다 이 요구성 행동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반려견들이 이 요구성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야 반려견들은 요구성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간식을 풍부하게 줘버리고, 관심을 풍부하게 줘버리고, 평소에 반려견과 정말 활발하게 잘 놀아줘버려서 반려견의 놀이 욕구, 무언가를 먹고 싶은 식욕구, 보호자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관심 욕구,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냥 잘 충족되어져 버리면 반려견은 요구성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왜? 요구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자기에게 그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나는 우리 반려견한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충족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잘 충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반려견이 나에게 요구성 행동을 보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작할 권한을 반려견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 시작할 권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반려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 간식을 주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놀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보호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관심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욕구를 충족할 행위를 시작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려견은 요구성 행동을 하느냐, 요구성 행동을 하지 않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을 이 시작할 권한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 시작할 권한만 바로 잡으면 정말 많은 반려견들은 요구성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요구성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반려가정의 시작할 권한은 반려견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려견이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반려견이 나에게 놀아달라고 하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참 많아요. 반려견이 먼저 놀아달라고 하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는 그런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이 함께 살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놀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자에게 놀자라는 표현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보호자는 이때 반려견이 계속 놀자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빨리 얘를 조금 에너지를 빼서 좀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제서야 반려견과 놀아주게 돼요. 놀이의 시작을 반려견이 해버린 거죠. 이외에도 반려견이 간식이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간식이 있는 수납장, 서랍 같은 곳 또는 냉장고 앞에서 막 짖어요. 냉장고가 열릴 때마다 막 짖어요. 그리고 보호자는 어떻게 하죠? 얘가 또 짖네. 빨리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간식 하나 줘버리자. 놀이 시작에 이어서 이 간식 급여의 시작도 반려견이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심도 똑같죠. 반려견이 먼저 보호자에게 가서 앞발로 긁고 자기를 만져달라고 몸으로 파고들고 짖고 짜증내야 그제서야 보호자는 얘를 진정시키고 빨리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끌어안아 오거나 만져주거나 안아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에 시작할 권한을 우리 반려견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성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산책의 경우에는 이 1번 놀이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놀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의 권한을 반려견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이 요구성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건데, 자, 이 시작할 권한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냐? 사실 이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결국 단호함이기는 해요. 어차피 짖어도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거야.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일관성 있게 알려주면 결국 반려견은 내가 짖고 점프를 해도 보호자에게 재촉을 해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걸 학습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구성 행동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보호자님들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짖고 점프를 하면 너무 번거롭거든요. 너무 귀찮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 해줄게, 그래 간식 줄게, 그래 산책 나가줄게 이렇게 했을 때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 반려견의 짖음과 점프를 중단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단호해야지 라고 마음 먹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영상에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을 개선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의지를 좀 더 수월하게 갖추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 하지 못할 보호자는 하지 못하고 효과를 못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단호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기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팁을 활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 팁은 뭐냐면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진부한 팁이긴 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반려견들은 요구성 행동을 보이고, 그 반려견들이 요구성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반려견이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구성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선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시작할 권한을 보호자가 가지고 와야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님께서 충분한 의지를 갖추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착착 잘 해내실 수 없어서 반려견이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에 맞는 관리 계획을 딱딱 세워서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보호자님께서 시간을 기준으로 반려견을 관리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우리 반려견들은 자연스럽게 보호자에게 시작의 권한을 넘겨주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 패턴을 시간대별로 딱딱 정하세요. 내가 아침 산책은 이때 나갈 거고, 저녁 산책은 정확히 이때 나갈 거고, 개껌을 이때 줄 거고, 내가 뼈 간식을 이때 줄 거고, 내가 너를 만지는 건 이때 만질 거고, 내가 너랑 놀아주는 건 이때 놀아줄 거고, 내가 너에게 끼니를 주는 건 이 시간대일 거야 라는 걸 딱딱 확실하게 정하세요.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에요. 이걸 어렴풋이 대충 그냥 이때쯤에 이렇게 하지 뭐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작할 권한을 반려견에게 줘버리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저녁에 오늘 컨디션 좀 좋으면 뭐 바로 나가고, 바로 산책 나가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산책 나가야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컨디션은 결국 반려견의 요구성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좀 쉬려고 했더니 얘가 또 엄청 짖네, 나가자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또 그 산책에 시작할 권한을 반려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짜봤자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팁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그걸 해주진 않을 거야. 내가 정확히 저녁 7시가 되기 전까지는 너에게 산책을 해주지 않을 거야. 네가 짖고 점프를 하고 나에게 계속 나가자고 해도, 현관 앞에 네가 앉아 있어도 나는 산책을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저녁 7시에 산책을 나가는 게 우리의 생활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라는 걸 반려견에게 꾸준히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게 되면 보호자님들은 갈팡질팡 하지 않게 돼요. 얘가 간식을 먹고 싶다고 또 짖고 점프하네, 너무 시끄러운데 빨리 간식 줘버릴까 하다가도, 지금은 간식 줄 시간이 아니니까 안 돼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고, 조금 더 확고한 태도로 반려견을 대할 수 있어요. 그게 곧 단호함이죠. 그게 곧 일관성 있는 결과값을 반려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은 내가 이렇게 재촉해도 우리 보호자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굳이 재촉하지 않아도 우리 보호자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는구나 라는 걸 수일이 지나면서, 이 고정적인 생활 패턴을 반려견이 경험하면서 요구성 행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돼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참 난감하게도 반려견들 중에는 특히 특정한 욕구가 높은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뭐 턱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냄새를 맡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추적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몰이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막히에 대한 욕구, 배변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반려견들은 정말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떠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그런 반려견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우리 반려견이 특별히 높게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한 패턴을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려견은 놀이 욕구가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점프를 하고 뭐 뛰어다니고 달리고 싶어 하는 걸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단순히 집에서 좀 놀아주고 산책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원반 던지기, 프리스비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어질리티 같은 운동을 해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반려견은 평상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어떤 욕구를 높게 가지고 있는 반려견인가를 평소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SNS에서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개를 굳이 타이어를 끌게 하고 개를 굳이 런닝머신 같은 트레드밀을 달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굉장히 두터운 옷을 입고 반려견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듯이 노는 그런 모습을 SNS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특정한 욕구가 높은 반려견의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한 활동들인 거거든요. 그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만 그 친구가 평범한 반려견들처럼 행복하게 보호자와 반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가 요구성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 반려견의 욕구를 내가 잘 해소해주고 있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